1816년 미국 텍사스 인근 바다입니다. 상선 한 척이 장 라피트라는 당시 유명했던 해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선은 저항을 해보지만 여러 명의 인명피해만 내고 납포됩니다. 선장과 쿼터마스터는 살해당했으며 나머지 선원들에겐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죽느냐 아니면 그들과 한패가 되느냐. 나머지 모든 선원들은 살기 위해 후자를 택합니다. 이 선원 중 하나인 휴 글래스는 이렇게 해적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레버넌트는 바로 이 휴 글래스라는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레버넌트의 실제 주인공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휴 글래스는 1783년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 인근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글래스는 이 사건 후 약 2년 동안 해적선의 선원으로 지냈는데 그가 탄 해적선이 텍사스 갤버스턴 근처 해안에 정박 중일 때 그와 또 한 명의 동료는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헤엄쳐 달아납니다. 아마도 그들은 해적 생활에 맞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들이 상륙한 텍사스는 캐런가와 인디언들의 영역이었는데 과거 몇 차례 유럽계 해적들에게 습격당한 적이 있는 이 부족들은 이 부근의 해적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이들에게 잡히면 죽거나 심하면 산채로 먹힌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래스와 그의 친구는 이들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히 텍사스를 통과해서 캔사스로 들어갑니다.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할 무렵 난데없이 나타난 한 무리의 포니 인디언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포니 인디언들은 글래스의 동료를 거꾸로 매달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글래스는 뭐라도 그들의 선심을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재빨리 자기 몸을 더듬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그의 허리춤에 있는 주황색 염료뿐이었는데 당시에는 배나 건물의 장식에 사용하는 염료의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글래스가 내준 염료가 마음에 들었던 포니 부족은 그를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를 그들의 부족과 같이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글래스는 이곳에서 그들과 2년 정도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포니 부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들까지 두었다고 나오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단체 생활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곳에서의 생활에 답답함을 느꼈는지 글래스는 부족을 떠나 세인트루이스로 갑니다. 글래스는 원주민들로부터 사냥과 집을 짓는 법 등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서 혼자 거처를 마련해 생활하며 사냥을 하고 그 가죽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기를 또 몇 년, 이번에는 혼자 사는 게 지겨워졌는지 어느 날 가죽을 팔러 나갔다가 지역신문에서 전직 장군인 윌리엄 애슐리가 낸 대규모 모피 무역을 위한 대원 모집에 지원하게 됩니다. 글래스가 합류한 모피 무역단은 100명 정도였다고 알려졌는데 이들은 미주리강을 따라 올라가며 촌락과 도시를 만날 때마다 거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리 인디언 부족의 영역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모피를 사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래를 거절하자 강제로 빼앗는 일이 발생합니다. 인디언 부족은 이들 무역단을 습격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들은 그 보복으로 마을을 기습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였으며 집들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 끝에 모피 무역단은 글래스를 포함해서 1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비버를 잡기 위해 옐로스톤으로 갔습니다. 어느 냇가에서 비버를 잡을 덫을 설치하고 있던 글래스는 주위가 이상하게 조용한 것을 느끼자 불길한 예감이 스쳐갑니다. 고개를 돌린 그는 거대한 곰과 그 새끼 2마리가 그의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영역을 침범하고 새끼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미곰은 숨쉴 틈도 없이 글래스를 공격했고 어미곰은 쓰러진 그를 잡고 있는 동안 새끼들에게 뜯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글래스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동료들은 총으로 곰을 쏴서 죽였지만 글래스는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감쌌지만 누가 봐도 살아나긴 틀린 것처럼 보였고 다음날 날이 밝기 전에 죽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글래스는 다음날까지도 살아있었고 팀의 리더인 애슐리 장군은 들것을 만들어 그를 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죽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글래스를 들쳐매고 고생하며 험준한 산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 불만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애슐리는 결국 글래스를 남겨두고 떠나기로 합니다. 그는 두 사람을 글래스와 같이 남겨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나중에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 중 피츠제랄드는 휴 글래스와 비슷한 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글래스가 1783년생이고 이때가 1823년이므로 약 40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또 한 사람은 티네이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으로 생각되는 브리저였습니다. 두 사람은 텐트를 설치하고 글래스가 죽기를 기다렸으나 5일이 지나도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들이 학살한 리 인디언들 중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을 쫓고 있을지 모르며 여기서 더 많은 날이 지체된다면 일행을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글래스를 위해 자신들까지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피츠제럴드는 결국 브리저를 데리고 떠나기로 합니다. 그들은 글래스의 총과 탄약은 물론 남은 식량까지 전부 챙기고 난 후 의식을 잃은 글래스를 계곡에 떨어뜨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글래스는 죽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후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고 한쪽 다리와 한쪽 팔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가 떨어진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팔로 기어가서 흐르는 물을 마시려고 했으나 목에 난 구멍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손으로 목을 잡고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산딸기가 있어 약간 허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며칠을 산딸기와 물로 연명하며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글래스는 이제야 자신이 죽게 내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어서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옐러스톤까지 가는 길은 수백 킬로미터의 산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포니 인디언들과 함께 살 때 배웠던 생존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옷을 찢어 부러진 다리와 팔에 응급처치를 하고 매일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으며 기어서 조금씩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을 이동하던 그는 한 무리의 늑대들이 버팔로를 사냥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력을 다해 한 다리로 일어나 나뭇가지로 만든 목발을 휘두르며 늑대를 쫓아내고는 죽은 버팔로의 얼굴을 받고 생고기를 뜯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쉬고 나니 몸에 기운이 좀 돌았고 이제 일어나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걷고 날이 저물면 나무 아래에 덤불을 쌓고 그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느 버려진 인디언 부락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몇 마리의 개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글래스는 그중 한 마리를 잡아 목을 졸라 잡아서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는 팔다리 그리고 늑골이 부러졌고 곰에게 물어뜯긴 상처도 문제였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등에 난 큰 상처였습니다. 팔이 닿지 않아 잘 처치하지 못한 그곳에는 수백 마리의 구더기가 그의 살 속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개를 먹으며 여러 날을 그곳에서 쉰 글래스는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글래스는 갑자기 3명의 인디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온화한 얼굴로 그를 살펴보고는 그들의 부락으로 데려가 등의 상처에서 구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발라주었으며 벌어진 상처를 꿰매 주었습니다. 이들은 수라고 불리는 부족이었는데 그들의 부락에서 몇 줄을 쉰 글래스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자신을 죽게 내버려둔 두 사람에 대한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을 응징하고 애슐리 장군을 찾아 자신의 몫을 받아야 했던 글래스는 수 인디언 부족을 떠나 포트 키오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인 가죽 상인들을 만났고 강 상류로 가는 배를 얻어 타게 됩니다. 글래스는 그를 버린 피츠제럴드와 브리저를 찾아서 480km에 달하는 거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적지는 만단이라고 하는 인디언 마을이었는데 이곳은 비버 모피 무역을 하는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는 수많은 비버가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비버 모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보온성과 내구성이 우수했던 비버 가죽은 매우 인기 있는 품목이라 비버 사냥이나 그 가죽의 무역은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여러 지역의 인디언 마을에는 비버 가죽 유통을 위한 거래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글래스를 마을 입구에 내려주고 떠났는데 마을에 들어선 그는 마을이 텅 비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 부족이 몇 달 전 이곳을 공격하여 차지했는데 그때 글래스를 버리고 떠났던 모피 무역단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글래스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마을에서 피츠제럴드와 브리저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그는 2명의 리 부족민에게 발각되어 다시 쫓기게 됩니다. 그때 그를 구해준 건 만단 마을 부족이었는데 그들은 몇 개의 가재 도구를 챙기기 위해 살던 곳을 방문했다가 글래스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만단 부족민은 백인들과 비버 가죽 무역을 함께하면서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글래스를 포트 틸톤에 있는 트레이딩 포스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트레이딩 포스트는 도시가 아닌 시골이나 외딴 곳에서 물품들을 보관하고 교역을 하는 상점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글래스는 살아남은 예전 동료들이 포트 헨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다시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글래스는 결국 며칠 후 포트 헨리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두 사람 중 하나인 브리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한 글래스는 그가 너무 어렸고 그는 어쩔 수 없이 피츠제럴드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었고 글래스는 이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몇 달이 지나 따뜻한 봄이 되자 애슐리의 모피 무역단에 다시 합류한 글래스는 모피를 보트에 싣고 강을 따라 포트 애트킨슨으로 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모피 무역 업무였지만 사적으로는 피츠제럴드를 찾아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봄에 강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중간에 한 무리의 인디언이 강가에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글래스는 이들을 포니 인디언으로 생각했고 포니 부족과 좋은 관계였던 글래스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날라오는 것은 화살과 총알이었습니다. 그들은 리 인디언이었습니다. 글래스 일행 중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달아났는데 한참을 달아나던 글래스는 쫓아오던 리 부족원들을 따돌리긴 했으나 그는 어느새 알 수 없는 어느 숲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글래스는 다시 혼자서 숲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는 주머니 칼 하나밖에 가진 게 없었지만 야생에서 사냥하고 잠을 자며 2달가량을 걸어 마침내 포트 애킨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드디어 그렇게 찾고 싶었던 피츠제랄드를 만났습니다. 1년을 넘게 야생에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만나 복수를 하겠다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있는 피츠제랄드를 본 글래스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끝내 이 순간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피츠제랄드는 그동안 미군에 입대했고 지금은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악마처럼 증오하던 그는 그저 초라한 중년의 사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두려웠고 본인이 살고 싶었을 뿐이라며 용서를 비는 피츠제랄드를 글래스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바라보다 그가 가져간 자신의 총만 챙긴 채 고개를 돌려 떠나갔습니다. 휴 글래스의 이야기는 나중에 2편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1966년에는 데스 밸리 데이스라는 TV 시리즈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영화 레버넌트에서 피츠제랄드가 글래스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글래스는 심지어 그런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글래스가 피츠제랄드를 향한 복수심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놀라운 생존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은 아마도 스스로의 생존의 이유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후 글래스는 포트 유니온에 고용되어 사냥과 모피 거래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10년 뒤인 1833년 그는 옐로스톤에서 동료 2명과 함께 곰을 사냥하기 위해 포트 카스로 갔고 얼음 위에서 강을 건너던 도중 30여 명의 아리카라 부족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사우스 다코다의 레몬에는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고 인근 피크닉 파크에는 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휴 글래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끈기와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실화, 휴 글래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또 다른 역사 속 실화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